네, 주식시장은 주가는 언제나 재료, 땔감을 원하죠. 그게 실적이든 뭐 이슈든 뉴스든 간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4박 6일 일정으로 리투아니아, 폴란드 순방 중인데요. 관련해서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또 수혜주 좀 찾아보겠습니다.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유럽 순방은 일단 어떤 의미가 있는지부터 보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나토 순방이죠. 네. 근데 사실은 국가는 뭐 리투아니아 사니까 거기는 방문하신 거고 폴란드가 주 목적인 것 같습니다. 폴란드가 중요하죠. 예, 올해가 폴란드 수교 35주년. 폴란드가 괜찮은 유럽에 진출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교두보 역할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폴란드 관련 이제 경제 이슈는 그쪽인 것 같고 이번에 이제 명단을 공개를 했는데 89분이 가셨어요. 89개사가. 네. 이게 뭐 대표적으로 4대 그룹 중에는 구강모 LG 회장이 갔고, 기업인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주로? 기업, 예. 네. 네. 그다음에 구자은 LS 회장도 가셨고, 하나그룹의 김동관 부회장도 이번에 했습니다. 대기업 24개, 중소기업 41개, 공기업에서 이제 89개를 갔는데 핵심 키워드는 이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밝힌 거는 공급망 확대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폴란드가 지리적으로 보면 유럽의 7개 국가와 인접해 있거든요. 네. 그래서 폴란드를 중점으로 한 공급망을 재편을 좀 해보자라는 해서 공급망 강화가 첫 번째고, 그리고 이 교두보를 통해서 유럽 시장의 그 신수출 시장도 한번 확보해보자는 게 두 번째 목표고, 마지막으로 이제 폴란드가 아직 우크라이나 바로 인접 국가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재건의 어떤 교두보도를 통해서 한번 마련해보자. 요게 세 가지 키워드가 이번 경제사절단 방문단의 주목적인 것 같습니다. 예.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어떤 실익과 수혜가 있느냐가 관심사이니까요. 그 섹터별 수혜를 알아보면요. 사실 제일 먼저는 우크라이나 재건주가 주식시장에서 움직였는데 가장 먼저 사실은 기대되는 건 방산 아닙니까? 폴란드하고 우리가 K2전차 이미 수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요. 추가 계약을 기대하고 있는데 약간 또 좀 해결해야 될 문제도 있다고 듣고 있고요. 네. 좀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지 모르겠습니다. 폴란드가 우리나라가 지금 수출 적자이긴 한데 수출 흑자 규모로 따지면 한 5위 정도 돼요. 이 방산 때문입니다. 네. 네, 굉장히 큰 거죠. 일단 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도 있고 두 가지 이유인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일단 뭐 위기 상황 때문에 폴란드가 이제 군비를 좀 올리고 있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방산을 현장에 투입해서 가장 빨리 공급할 수 있는 국가 사실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폴란드의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개까지 한 20조 정도 규모 계약 맺고 있거든요. 이번에 이제 김동관 하나 부회장이 간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인데 네. 추가 수주를 얼만큼 할 것이냐입니다. 일단 지금 K9 자주포가 수출 계약이 3조 2천억 돼 있거든요. 거기다가 작년 11월 달에 다연장 로켓인 천무가 한 5조 원 정도 계약돼 있어요. 이거만 8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8조 정도 계약돼 있는데,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올해 말까지 이제 추가 협상을 통해서 2차 실행 계약을 체결할 예정인데, 요게 핵심은 잠수함입니다. 그러니까 네. 하나가 이제 하나오션으로 대우조선 해양을 인수하면서 대우조선 해양이 가장 강한 게 바로 이 군함, 잠수함 쪽인데, 요 프로그램이 오르카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여기 있어서 하나가 실질적으로 계약을 해올까가 사실은 관전 포인트고, 만약에 이 계약이 성사가 되었다 그러면 하나오션의 새로운 조금 돌파구, 이익을 빨리 올릴 수 있는 돌파구 정도를 마련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방산에 대한 기대감이 제일 높고요. 원전 협력도 있잖아요. 우리가 네. 이제 뭐 중동에 이어서 유럽 쪽으로 이제 원전 수출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도 또 이제 뭐 쉽지 않은 게 또 웨스팅하우스에서 좀 발목 잡고 맞습니다. 이런 게 있었는데요. 이쪽도 폴란드였었나요, 지난번에? 네, 그렇습니다. 네, 네. 폴란드는 이미 폴란드를 보면 전체 전력 발전 중에 75%가 석탄이에요, 아직까지. 네, 네. 그러다 보니까 폴란드가 2040년까지, 그러니까 2033년에 원전 1기를 시작으로 2010년간 6개의 원전을 하겠다고 이미 공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국가, 프랑스, 우리나라, 미국 같은 데가 뛰어들었는데 상당히 기대를 했는데 결국에는 터크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웨스팅하우스가 결국은 가져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단계 원전 수주에 힘을 쏟고 있는데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게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특허 문제가 걸려 있어서 우리나라가 메인으로 들어가지는 못하고 아마 웨스팅하우스의 전략인 것 같아요. 메인은 자기들이 할 테니 네. 거기에 부품이나 기타 일만 해라. 이런 식으로 지금 전략을 펴고 있어서 만약에 이게 이제 된다면 지금 고옆에 있는 동유럽에 있는 체코, 루마니아, 불가리아 같은 데도 신규 원전 건설 수요가 있거든요. 이어질 수는 있는데 지금 웨스팅하우스의 이 특허 문제나 SMR 문제 이런 문제가 풀리지가 않아서 좀 업계 내에서는 이건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입장이 훨씬 강한 것 같습니다. 네. 기업 총수들이 앞서 동행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해외 순방 때는 원래 기업 총수들이 많이 따라갑니다. 그렇죠. 네. 새로울 건 없는데 이제 누가 가고 뭐가 이슈가 있을까 관심사인데 앞서 이제 LG그룹 구광모 회장 얘기를 하셨단 네. 말이에요. LG가 특별히 유럽 쪽에서 또 폴란드나 뭐 이쪽하고 협력할 사안이 있나요? 네. 많죠. 예. LG가 사실은 폴란드에 8개 법인을 운영하고 있어요. 예. 뭐 아시지만 전자도 있고 LG 에너지솔루션 당연히 있고요. 이노텍 화학 뭐 다 8개 법인이 있는데 작년에 폴란드 뉴스를 보면 폴란드의 경제 10대 기업 중에 1위를 한 기업이 공교롭게도 LG 에너지솔루션입니다. 네. 폭스바겐을 제치고 이겼습니다. 예. 그 정도로 LG가 폴란드가 이제 어떤 교두보 역할을 확실히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그 전 세계에서 최대 배터리 생산 기지가 어디냐면 폴란드에 있습니다. 이게 86기가와트 정도의 규모인데 지난해에만 생산 규모가 10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거기에다가 최근에 포스코도 이제 거기에다가 리사이클링 공장까지 세우고 있어서 이번에 아마 이례적으로 이번 방문길에 누가 올랐냐 하면은 LG도 갔지만 SKIT의 김철중 사장도 갔거든요. 네. 그리고 뭐 그 외에 그 배터리 산업 협회도 이번에 동행을 했어요. 미국 갈 때는 가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 정도 인물이 갔다는 이야기는 폴란드의 K 배터리에 대한 새로운 클러스터 정도를 협의할 수 있지 않을까 정도도 지금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번 그 폴란드는 그 유럽 쪽에 K 배터리에 굉장히 전초기제 될 것 같아서 기대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 쪽 수혜주도 있군요. 우리가 이제 과거에 뭐 투르키에 과거에 터키죠. 투르키하고 형제 국가고 뭐 그랬는데 네. 폴란드하고 할 게 많네요. 그죠? 많죠. 예. 예. 좋은 그 파트너가 되고 있네요. 근데 이번에 대통령 순방에 말씀하신 방산, 원전 이런 기대가 있으면 처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얘기가 물론 대통령이 우리가 우크라이나 재건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 이 얘기를 해서인데 유럽에서 그 얘기가 좀 구체화될까요? 폴란드는 특별히 또 재건 관련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인가요? 폴란드가 지리적으로 붙어 있고 네. 그리고 재건을 들어가려면 폴란드로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폴란드가 지금 뜨고 있는데 실제 어제 주가를 보면 삼부토건이 제일 많이 떴어요. 그렇죠. 예. 네, 재건주 소식이 있을 것이다. 근데 이 재건이라는 거는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에 금액을 지원해 주는데 그걸 현금으로 주지 않고 그 재건되는 기업에다가 지원을 해서 그 돈으로 재건을 도와주겠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장에서는 현재 그 대통령 일가하고 제일 가까운 기업 삼부토건이라 예를 들으니까 삼부토건 뜨게 된 거죠. 근데 실제로 보면 이 재건이 시작되면 저는 오히려 삼부토건은 그렇게 수혜를 받을 수 있겠지만 사실 들어가 보면 재건에서 제일 많이 뜨는 거는 우선 저는 전기 인프라 시설 같아요. 네. 그래서 전기 인프라에 관련된 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장비겠죠. 그래서 그 HD 현대 인프라코어도 좀 상승을 했는데 중장비 이런 오히려 거. 이제 재건 소식이 좀 전해지기 시작하면 저는 그쪽 관련주가 훨씬 보는 게 이제 더 중요한 포인트지 않을까. 물론 삼부토건도 뭐 유심히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건 그쪽이면 돌아갈 것이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련주가 많죠. 그 안에서는 뭐 재건 내에서도 이제 관련주가 많은 거고요. 군사적으로도 있을 수 있고 뭐 건축 말씀하신 인프라 이런 쪽이 많습니다. 폴란드는 오늘 완전 폴란드 특집이네요. 네. 폴란드는 풍력 쪽에도 아까는 어쨌든 간에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다 그랬는데 네. 풍력 쪽에도 여기도 좀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풍력 업체들하고의 협력도 좀 기대할 수 있습니까? 두산 에너빌리티가요. 네. 그 지난 6월달하고 7월달에 네. 연달아 자금을 모집하게 네. 자금 조달을 했어요. 6월달에 한 2,700억. 7월 달에 한 3,600억, 그래서 총 6,600억을 조달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밝힌 7월 달에 조달한 저 금액, 채권 발행한 저 금액을 풍력 발전에 쓰겠다고 이미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하면 우리가 늘 이야기하던 게 뭐 소형 모듈 원전 SMR 그렇죠. 이야기했고요. 네. 그다음에 수소 터빈 이야기했는데 현실적으로 SMR보다는 그거는 뭐 특허 문제 여전히 걸려 있고 웨스팅하우스하고 풍력 발전이 더 현실적으로 있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와 마찬가지인 겁니다. 실제 보면 폴란드 정부에서도 현재 발트해 쪽에 해상 풍력 방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요런 걸 추진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폴란드는 전체 발전의 75% 가까이를 석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원전도 개발하지만 이런 그 새로운 에너지, 그러니까 친환경 에너지 쪽에 훨씬 더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들어가면 두산 엘리베이터가 저쪽에서 먼저 가시게 성과를 내지 않을까. 그 원전의 수준은 뭐 웨스팅하우스 때문에 힘들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유럽 순방 관련된 섹터 이야기를 우리가 여러 개 했습니다. 지금 풍력도 했었고 뭐 원전, 방산 얘기했는데 그 중에서 박주근 대표님 보시기에 좀 우선순위를 좀 매겨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실질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 방산이 첫 번째인 것 같고요. 그럼 이미 돌아가고 있으니까. 두 번째는 저 2차 전지가 이번에 유럽 쪽에 새로운 신클러스터를 하나 더 형성하게 되면 그것도 관심 높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건설, 그러니까 재건 쪽은 마지막 순위가 아닐까. 실제 되더라도 전쟁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이고 전쟁이 끝나더라도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이 있고 순서를 굳이 따진다면 방산, 2차 전지, 건설 순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대통령의 그 유럽 순방과 관련해서 폴란드 관련된 얘기 또 이제 미칠 수 있는 섹터 이야기 오늘 자세히 했네요.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